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6조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CEO가 반성문까지 썼던 지난해 3분기 9조 원대의 영업이익보다 30% 가까이 줄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언제쯤 반등할지, CES 2025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AI 전략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분기 삼성전자 이익 조금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조금 더 나빴죠? 네,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는 6조 5천억이 나왔네요. 예. 이게 지난 분기 9조 2천억이었는데 예. 그거랑 비교하는 건 좀 뭐 많이 의미가 없고 예. 최근에 많이 낮추어진 전망이 7조 2천억까지 낮추어진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7조 2천억. 네, 그리고 보통은 7조 5천억, 6천억까지도 있어서 예. 7조 초중반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딱 열어보니까 6조 5천억이 나왔고요. 뭐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아는 그 레거시 제품이 안 좋고 범용 그렇죠. 메모리. 네. 예. 그다음에 뭐 HBM은 아직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 4, 4분기니까 뭐 비용도 많이 떨굴 수도 있고 비용. 네. 그다음에 무슨 인건비에서 무슨 저기 이제 뭐죠? 보너스 같은 거 주는 것도 신문에 몇 번 나왔었죠. 그런 것들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넘버는 한 8천억 6조 원이니까 7천억 정도. 낮은 거 기준으로 7, 8천. 높은 거 기준으로 거의 1조 예. 차이가 난 거죠. 예, 그러네요. 그 차이는 아마 가장 크게 대부분 반도체였을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매출은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역시 비용이 조금 많이 늘었고. 예,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예, 파운드리, 빈메모리점 파운드리는 적자가 여전히 심했던 걸로 좀 더 추정이 되는 거죠. 확대된 걸로 보여요. 3분기 적자보다도 더 파운드리 확대돼서 분야가? 거의 2조 정도는 나와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원래 7조 1천억, 7조 2천억 잡을 때 애널리스트가 예. 반도체가 한 3조 한 중후반 정도. 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반도체고 나머지는 반도체 아닌 건데 예. 이게 아마도 3조 간당간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는 이제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비메모리가 적자가 더 확대됐다. 가동률도 안 좋고 수율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도체만 보면 지난 한 해로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이익을 좀 더 못 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아직 실적 발표되지 않았는데 4분기만 봤을 때 지금 뭐 8조 전후, 7조 8천, 8조 2천 이렇게 돼 보거든요. 근데 회사 전체 합한 게 6조 5천억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좀 그럼 이렇게 실적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뚝 떨어졌는데 주가는 왜 올랐어요? 네, 오늘 두 가지 연구인데요. 일단 루머라고 하지만 일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뭡니까? 젠슨 왕이 어저께 여러 가지 자기네들 엔비디아 발표하면서 예.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게임용 그 이제 GPU가 있어요. 성능 좋은 거. 그게 이제 그래픽 GeForce, 예, GeForce RT 시리즈라는 게 복잡한데요. RTX 50 시리즈. 네, RTX 50 시리즈. 이게 GeForce라는 게 노트북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게임용에 들어가는 이제 GPU예요. 예. 근데 그 매년 걔네들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그전 제품보다도 뭐 성능이 뭐 3배, 2배, 가격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노트북 쪽으로 많이 이제 그쪽으로 자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 매출이 한 350억 달러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이 매출인데 예.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요. 근데 그거 아닌 것도 한 10%에 있었어요. 예. 그게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기타 등등 있는데 예. 그쪽에서의 요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거를 표면에 내세웠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딱 디램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마이크론 G7 한 거는 그래픽 DDR7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픽용 D램, 예. HBM은 좀 다릅니다. 싼 건 아니니까. 그래픽 DDR 가장 최신 버전 7, G7 D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GDDR7.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아마 장 시작되고 좀 지나면서 그게 루머로 돌기도 하고 일부 기사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것이 그거 마이크론 거 아니에요. 삼성 거예요. 아니면 뭐 다 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지만은 그게 나오면서 이거는 어저께 얘기한 거는 잘못됐구나.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물론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이라는 생각에서 별로 빠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상승폭을 1%에서 2%, 3% 올라갈 때는 이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GDDR7, 네네. GeForce RTX 50에 들어가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것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젠스랑이 이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걸 만드는지 몰랐다 뭐 이런 보도도 잠깐 나온 적 있었잖아요. 네, 그분의 그 코멘트가 좀 모를 약간 수가 있어요, 그걸? 모호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일부러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서 좀 어리둥절 약간 헷갈린다고 얘기를 많이들 했었죠. 근데 오늘 이 기사 나온 거나 아니면 얘기 나온 거는 네. 이게 삼성 하이닉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게 하나 축이고 네, 또 또 하나는 하나는 뭐예요? 젠슨이 또 한번 들었다 놨다 했죠. 그 HBM 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네, 확신한다. 그것도 같이 결합이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겁니다.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뭐 엔비디아 이제 품질 테스트인데 확신한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 새로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뭐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두 가지가 다른데요. 네. 그 원래 추구하는 HBM3의 8단, 8단, 10이단 요거는 콜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예. 8단은 공급을 하고 있을 것이고 12는 이제 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다르고 회사가 정확히 컨펌 안 해주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끝내서 그 하반기부터는 출하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상반기 어떻게 정확히 끝나서 하반기 얼마만큼 램프업하고 하이닉스랑 경쟁할지는 모르지만 끝내야지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예. 예측이. 그렇다고 뭐 넘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새로 칩 디자인 하라는 거는 HBM4라든지 그 다음 세대의 준비는 제대로 된 칩을 기반을 해서 제품의 공급이 HBM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세대, 그 근데 그것도 얘기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근본적인 D램의 다이 칩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랑 앞에 거랑 지금 콜되는 거랑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제대로 되면은 내년도에 얘기가 출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콜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약간 다른 건데 네. 믹스돼 있고 그 전에 이제 어저께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뒤죽박 됐는데 조금 시장에서 약간 혼선이 지금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 주가가 실적이 나쁘니까 거꾸로 네. 생각하면 실적이 너무 나빠서 많이 나빠서 1분기가 이거보다 더 나쁠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1분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7조 5천억, 7조 2천억, 7조 8천억을 예상을 했을 때 네. 1분기 숫자가 그거보다 조금 내려가는 걸 잡혀놨거든요. 한 3, 4천억, 4분기를 7조 2천억 정도 봤을 때. 3, 4천억, 네. 5천억 빠지는 걸로 잡혀 있는 게 보통 컨센서스인데 네. 1분기가. 근데 이게 확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갖고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심리까지 가면은 저가 매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주가가 3% 넘게 오르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 삼성전자의 이 실적 네네. 지금 이제 4분기 전 3분기에 비가 3분기에 뭐 CEO가 반성문도 썼잖아요. 네네, 이익 그렇습니다. 적게 냈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줄었으니까. 아니 언제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월달, 8월달에 3분기 실적을 원래 얘기했을 때 8월달에 네. 여러분 다 까먹어서 13조 예측했어요. 13조. 그러다 근데 구조 나온 거고 나왔잖아요. 이번 분기가 7, 8조 하다가 그 6조 5천 나온 건데 네.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제가 나와서 맨날 한 4, 5개월 동안 내리 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막고 있었고 음. 여전히 콜이 안 됐지만은 이제는 너무 많이 맞아갖고 더 이제 할 게 없고 올라갈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젠슨랑 이런 코멘트에 힘을 북돋아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1월 2일, 3일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까지 네. 며칠 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가 오른 거 핵심은 HBM 수요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HBM 수요는 원래 생각보다 한 20% 정도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연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오른 거고 엔비디아도 오른 거고 TS는 다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삼성은 못 갔죠. 네. 콜이 안 됐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하이닉스는 좀 멈칫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 거는 순수하게 HBM 수요가 좋다기보다도 이런 정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얼마고 2분기 얼마고 3분기에는 지금 6조 밖에 안 나온 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는 그럼 12조 다시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예.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이 9조에서 10조 정도로 올라간다는 건데 예. 9조, 10조 올라가면은 3, 4분기에. 예, 그럼 3, 작년 4분기. 3, 4분기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1년 지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보자. 근데 그게 9조, 10조라도 맞다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좀 더 갈 수가 있죠. 예. 우리 미래를 앞당겨서 보는 거니까. 네. 근데 9조, 10조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그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HBM 수로 이에 콜이 얼마나 되느냐 음.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공이 중요한 건 레거시가 안 좋은데 네. 중국 수요가 휴대폰으로 재고가 좀 해소되면서 좋아지느냐. 네. 레거시가 전체 매출 디램의 거의 반 이상 되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의 부양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위구환신 보조금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거 역시 1분기 정도 지나면 올 봄, 여름 지나갈 때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면은 예. 지금이나 1분기 지금 지나가는 이 시점이 바닥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바닥일 수 가질 수 있는 있다는 거죠. 생각. 물론 넘버는 3, 4분기, 4, 4분기 어떻게 잡힐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헤매고 있는 주식에 수급이 몰렸다.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그렇게 생각해서 삼성전자 지금 주식을 조금 매수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매수한 건 그건 아니고 어. 그 하이닉스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나중에 한번 따라갈 수 있겠대 해서 네. 안 빠진 거고 오늘 오르는 거나 어저께 오늘 내일까지 만약 오른다면은 그 와중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별로 안 오른다면은 예.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지금 해석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괜찮았는데 네. 20만 원 한때 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전체적으로는 상승 탄력, HBM 수요가 좋다면은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운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주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가 좀 올랐잖아요. 예. 엊그저께 20만 원 가다가 왔다 갔다 하고 네. 20만 원 갔을 때 PER이 좀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PBR을 1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6만 원이에요. PBR 1배 기준. 0.95배가 5만 7천 원, 예. 1.05배가 6만 4천 원. 예. 그럼 5만 7천에서 6만 4천 원이라 하면은 이게 넘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면은 상당히 공방전을 할 거예요. 그거 지나면 싸지 않다고 볼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실제 분기 영업이익을 다시 요구할 것이에요. 하이닉스가 20만 원 왔을 때 전고점 24만 원을 갈 때는 PER이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쉽게 10배는 안 줍니다. 네. PER 10배를 주면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28만 원 정도, 26만 원, 7만 원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는 사이클,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레거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예. 디스카운트해서 8배, 9배 주면은 그게 20만 원 초반에서 20만 원 중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업사이드가 먼저 있을 것이냐, 뭐 어닝의 파워는 하이닉스가 더 높은데 HBM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레거시 제품이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은 네. 중국의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난다면? 그렇죠. 그러면 레거시 비중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고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다음 달까지 이 추석 구정을 지나면서 네.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설을 같습니다. 지나면서. 자, 먼저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엔비디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CES 2025 기조연설 정말 젠슨 왕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 AI 청사진을 제시했잖아요. 네네.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한 번에 지원하는 플랫폼 코스모스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데 이 코스모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이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그 챗GPT의 large language 모델 이런 것처럼 언어 모델처럼 예. 모델이에요. 그 플랫폼인데 오픈 소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금 GitHub라는 데 들어가면 그걸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네가 준비한 걸 선보인 거죠. 이것이 자율주행과 로봇에 둘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동시에 쓸수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한 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오픈 AI처럼 우리 많이 챗GPT 한 거 엔비디아는 없고 테슬라처럼 무슨 자율주행 갖고 데이터 받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네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처음에는 지금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시대, 인프라 시대에서 1등이었잖아요. GPU 가지고. 네. 근데 결국 소프트웨어 시대에서의 헤게모니까지도 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메타 플랫폼, 메타는 저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걔네들도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오픈 소스로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아직 평가를 제대로 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로 나눠서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의 헤게모니를 넓힌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예. 엔비디아 주가를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중장기 이 코스모스가 로봇과 자율주행에 동시에 그렇죠. 쓰이면 근데 이것도 오픈 소스로 한다 그렇죠. 근데 해가지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활용도가 늘어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 결국 엔비디아 걸 또 쓰게 되는 칩을 쓰게 된다. 그렇죠. GPU 하게 되는 거죠.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강화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평가됐던 회사가 소프트웨어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한 170불, 180불 하는 거는 그런 가능성까지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 향후의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밸류에이션 배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걸로 근데 인해서요? 문제는 그런 뭐 코스모스건 뭐 아까 G폴스 뭐 좀 복잡한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얘기 뭐 AI 개인용 AI 컴퓨터 그 말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AI 개발에 최적화된 초고성능 개인용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짓. 예, 예. 이건 개인용 슈퍼컴퓨터라는 건 뭐 어디에 이게 활용이 어떻게 비쌉니다. 한 3,000불 이상 되는 건데 3,000불, 3,000달러. 이게 일반 사이트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네. AI를 그 자기네가 그러니까 자기네 그 도구로 활용하려는 AI를 만들고 싶을 때 예. 개인용 컴퓨터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겠어요? 예.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하고 다르게 예전에 뭐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 이상에 되는 급으로 조금은 싸게 내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AI 플랫폼, AI 전체적인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그럼 엔비디아 주가는 그동안에도 쭉 해서 상승해서 상한가 전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빠졌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기반이 된다고 보시는 근데 겁니까?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 소프트웨어 코스모스를 중심으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업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가 매출이 줄지 않는다는 그 중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이하가 되면 싸죠. 그게 130불 되고 한 50배 되면은 한 180불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어디 사이에서 계속 돌고 돌다가 아까 말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치를 평가를 다시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12개월 내에 올지 한 6개월 뒤에 올지 모르지만은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달라지면은 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죠. 네. 근데 현재는 아마 180불 정도의 이런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머리만 담고 넘버에는 그렇게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컴비네이션 하면은 180불 이상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렇게 그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엔비디아와 경쟁한다는 AMD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선보였다고 그래요. 네. 넬 테크놀로지의 인텔 대신에 탑재했다는 걸 밝혔는데 네, 네. 이건 어떻게 파급력이 좀 있어요? 뭐 인텔한테 안 좋은 거죠. 인텔한테 안 좋은 거. 심플하게 하시면 되고요. 인텔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인텔의 그 CPU라든지 이런 거 다 가서 경쟁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것이 뭐 특별히 그 엔비디아한테 무슨 헤게모니에서 경쟁 요인에서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거는 없을 것 그 정도는 같아요. 아닐 것 그리고 이 같다. 제품이 나오는 게 데스크탑의 PC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나오는 게 올 연말쯤 나옵니다. 아, 연말에? 연말? 그렇죠. 상반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구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